요즘에는 어딜 돌아다니기 정말 무서운 시국이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붐비는 곳을 가야 할 때면 집에서 나설 때 마스크부터 꼼꼼하게 착용하고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을 때에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기 무서운 곳은 어딜까요? 바로 병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대규모의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하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원내 감염 방지를 위해 로봇을 활용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LG전자와 지난해 2월에 로봇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중에서 개발된 클로이 청소로봇이 병원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이 청소로봇은 실내 자율주행 기술과 장애물 회피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동선이 복잡한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청소가 가능하죠. 게다가 H13등급의 헤파 필터를 장착해 공기까지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라면 단순한 공기청정기 겸 청소로봇이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지만 더욱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기 문진과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는 안내 로봇도 활용됐습니다. 모든 출입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간단한 문진을 진행할 수 있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을 통해서 직원이 직접 일일이 확인하던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서 직원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비대면을 통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로봇의 발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이러한 로봇을 통한 대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돋보이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어. 증상 보유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전수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진처럼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해결책을 끊임없이 해낸다. 이 로봇은 단순히 청소기처럼 보이지만 공기청정 기능과 함께 사람들의 발열을 체크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 지금 시점에 병원 가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심 깊은 해결책을 낸 것이야. 저 로봇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모든 병원에 필요한 로봇이다. 반드시 수입해와야 하는 물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인 발열 체크와 간단한 문진을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알게 되며 깜짝 놀라는 외국인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과 비슷하게 생겨서 정말 귀엽다. 저런 로봇이 병원 입구에서 호흡기 관련 질문을 하면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일 거야.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인들의 빠른 대처를 믿을 수 없어. 유독 한국만 확진자 순위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IT 기술은 물론 전자제품 선진국의 모습이다. 스마트폰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모양이야. 의료 인프라를 비롯한 정확한 대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장점을 완벽히 홍보할 수 있게 되었어. 지금 이탈리아는 마스크나 소독제는 물론 생필품도 없는 상황이야. 장기화로 진행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질지 예상할 수 없다.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진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로봇은 지금 유럽 전역에 필요하다. 저런 기술들이 모여서 한국을 지켜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한국을 응원한다. 그리고 저 로봇은 우리 집에서 일을 시키고 싶을 만큼 디자인이 훌륭하다. 지금 독일 내 사망자는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머지않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저런 로봇들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럽 내 공포감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어.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도 무서워서 병원을 가기가 어렵다. 이런 시기면 대중교통이나 학교에서도 비대면 문진과 체온 검사가 필수인데 가능하다면 저런 방식의 로봇들이 많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어. 공기청정 기능과 청소 기능이 있다면 뉴델리에서는 의사가 안 보이는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생필품도 훔쳐가는 상황에서 저런 로봇은 관리할 수 없어. 처음에 아시아에서 발병했을 때는 혹시 유럽으로 전파되어도 잘 막아낼 줄 알았다. 지금까지 유럽이 복지와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 앞으로 프랑스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클리브랜드 내 마트에는 물건이 없어서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때 범죄율이 걱정되는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에 통제가 안 되는 이기주의를 보면 현재 미국의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
병원 입구나 로비에서 로봇이 호흡기 관련 질문을 하고 체온 측정을 하면 확실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빠른 전파 속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병원 내 집단 감염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시설에 저 로봇이 꼭 필요하다. 한국인들의 빠른 실행력과 기술력이 탄생시킨 로봇이야. 지금 가장 힘들 의료진을 돕는 것만으로도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줘야 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민의 자유를 통제해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의료진의 희생으로 사태를 막아내고 있다.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스페인도 빨리 한국의 대처 방안들을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 카셈 솔라이마니, 이란의 영웅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1980년 1차 걸프전 당시에 중대장 지휘로 참전하면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사단장에 임명되고 1990년대 이후로 이슬람 혁명 수비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이란의 골칫거리였던 아편 밀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뿌리를 뽑은 인물. 현대 중동에서 활동하는 장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서구 영향권에 맞서서 시아파 이슬람과 이란의 영향력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시키려는 군사 전략가이자 전술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2020년 1월 3일 이틀 전 미군 공습으로 폭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권력 2인자,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작전에 참여한 전쟁 영웅, 시아파의 지주, 이란의 군부 최고 권력자가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이라크 중북부 키르쿠크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로켓포 공격이 있었고 미국 민간인이 1명 사망하고 미군 다수가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했고 카셈 솔라이마니는 시아파 민병대의 우두머리격 인물입니다. 12월 29일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고 31일에 폭격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1월 3일 급기야 미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 카셈 솔라이마니의 차량을 공습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 군부 실세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참모들이 제시했던 이란 대응책 중에 가장 강력한 선택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라크 키르쿠크 미군 기지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하는 공격을 당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분개했고 연말 휴가차 머물던 플로리다에 안보 담당 최고위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참모들은 솔레이만이라는 인물의 제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이란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가장 극적인 방안이었던 솔레이마니를 표적으로 삼고 싶어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피했던 것이자 이란과 갈등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굉장히 큰 선택지로서 일부 참모들은 뚜렷한 임박한 공격의 증거가 없이 공습하는 데 따른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등의 인물은 며칠간 다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왔는데요. 이란 선박이나 미사일 포대, 이라크 민병대에 대한 공습 등의 상황을 덜 악화시킬 수 있는 선택지에 무게를 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제거라는 선택에 초점을 맞췄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미국의 대외 군사적 관여에 주저해온 모습을 봐왔던 참모들로서는 이 상황에 매우 놀랬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란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3일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솔레이마니의 암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고 블룸버그 통신에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금일 이란은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BBC를 포함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로켓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 발라드 공군기지에 2발의 로켓이 떨어졌고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바그다드 그린존에도 2발의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5명의 추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이란의 보복이 예상되고 전개되는 만큼 미국도 사실상의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다수의 항공모함이 자국민 수송과 이란 보복 작전 대비를 위한 명목으로 이란으로 이동 중에 있고 전쟁할 때 꽂는 적색 깃발을 개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파리 공수사단의 병력 4,000명 가량을 추가 배치하면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 중에 있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커짐에 따라서 미국 국적의 자국 시민들이 즉시 해당 지역을 떠나도록 경고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로 대미 보복을 위협하자 이란의 공격 시에 52곳에 반격할 준비가 있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서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오직 미국의 골칫거리였을 뿐이다면서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이란의 52곳을 이미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놨다고 밝혔고 이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란이 오랫동안 인질로 잡은 미국인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 목표 지점 중의 일부는 이란과 이란 문화의 매우 높은 수준의 중요한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란의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되는데요. 과거 이란은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키워서 미국, 이스라엘까지 전쟁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죠. 헤즈볼라가 무너지고 그 대안으로 키운 것이 이라크 민병대입니다. 민병대는 지속적으로 미국 대사관 등을 공격하면서 미국을 자극해 왔었고 이 민병대가 차기에는 헤즈볼라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까 우려하여 민병대를 괴멸시킬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란의 핵심 인물로 보이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피습한 것이고요. 또한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등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만큼 지난 2001년 9.11 테러의 트라우마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미국의 입장에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서 솔레이마니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자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분명 여의치가 않습니다. 탄핵 가결안 통과 이후 잠깐 반등했던 그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어서 지금 이란에게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대이란 전쟁 국면 조성을 통해서 올해 대통령 재선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미국의 힘, 미국의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인 것이죠.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인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이 이란의 적대행위 고조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는 1000여 명의 미국 시민이 모여서 전쟁 반대, 이라크 철수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볼까요? 이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러시아의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 역시 특정 국가가 자국 대사관 공격을 규탄하기 위해서는 유엔으로 가서 성명서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복 행위, 피습을 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역시 상임의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폭력과 도발, 보복의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반면 이란과 앙숙관계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전격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안보,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솔레이마니가 무고한 많은 미국인들이 다치는데 일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인데요. 그동안 신뢰주의라는 명목 하에 이 신뢰주의적인 외교를 추진하면서 산유국가인 이란과의 좋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가 본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인가입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달 중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을 순방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의 대이란 호르무즈 연합군의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해서 소극적인 역할만 주문할 예정이었던 일본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직이지만 중요한 것은 본 중동 사태가 촉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겠죠. 이미 국제 유가와 금값이 급등 중에 있습니다. WTI 유가가 작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금값 역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이란 사태가 악화되고 정말 전쟁 국면으로 돌입이 된다면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 가운데 30%가 지나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방위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으며 이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나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마냥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파병 카드를 완전히 접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방위에 기여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국익에 맞춰 가장 부합하는 선택지를 준비하고 검토해서 훌륭한 대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